아 왔네. 야 월드스타. 아 월드스타. 전우야. 야 월드스타. 야, 안녕하세요. 야 이것도. 야, 역시 운동. 야 옷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멋있다. 역시 월드 클래스라는. 달라요. 진짜. 자 일단 야. 앉으시죠. 와, 이제 반갑습니다. 제가 가죽 바지가.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좀 힘드시죠? 앉으세요. 잠시만. 예. 앉으세요. 잠시만. 예. 좋다. 아니 우리가 사실은 뭐 이제 가끔 운동할 때 이렇게 보다가 역시 그러니까 또 이게 느낌이 그리고 저는 사뭇 무엇보다 다르네. 이 두 분의 투샷이 네. 너무 저는 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그래요. 예. 아니 방송에서 본 거는 진짜 거의 처음 아닌가 싶어요. 처음. 거의 처음. 방송에서 본 거는 거의 처음이에요. 네. 아니 일단 그 자기 소개를 조금. 건 30년차 연기를 하고 있는 이정재입니다. 아. 진짜 그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요새 오징어 게임이라는 네. 드라마로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하고요. 다른 나라도 좀 다녀야 되는데 뭐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돼서 전세기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고 나가서 이제 좀 저를 좀 더 알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네, 진짜. 아니 근데 다들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셨겠지만 오징어 게임을 찍을 당시에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 오징어 게임을 건 한 1년 정도를 찍었거든요. 아 그래요? 한 10개월 정도 촬영을 했는데 네. 10개월 동안 그 꼬재질한 어. 룩을 네.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느라 머리도 안 자르고 그러니까. 수염도 안 자르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그때 아 그 운동할 때 봤을 때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기셔서 아 그래서 그랬나? 옷도 그냥 훨씬 더 신경 안 쓰고 입고 다니었던 기간인 것 같아요. 좀 그때 좀 의아했었어요. 제 모습을 이제 주변에서 보신 분들은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네. 도대체 뭘 찍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찍습니다. 그냥. 오징어 게임. 그때만 해도 이제 제목으로는 네, 유추가 불가능해요. 드라마 제목이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기대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고 저 또한 뭐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는 뭐 상상을 못했죠. 오늘 요 의상은 좀 본인이 이렇게 좀 입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이제 당연히 고민 많이 했죠. 네. 워낙에 이제 애청하는 프로이기도 하고 또 그렇다면 나도 좀 진실성 있게 양복에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입고 올 줄 알았거든. 워낙 수트핏이 딱 좋으니까. 아주 점잖게 입고 가서 점잖은 말만 하고 와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라이브하고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의 저한테는 그게 더 어울리지 않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가죽 바지를 직접. 예.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아니 그래서 저희 코디네이터가 선배님 진짜 앉으실 수 있겠어요? 거기는 자리가 근데 멋은 있어요. 앉는 자리가 굉장히 낮던데 멋은 그리고 있어. 소화력이 엄청나시잖아요. 요런 거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굉장히 많은 옷을 여러 종류의 옷을 가져오셨는데 유독 이것을 입고 나가서 이 옷에 맞는 토크를 해야겠다. 여기에 맞게 좀 해야겠다. 아니 이 정도면은 미국 길거리 다니면 이게 사람들이 뭐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각 나라 이제 입국할 때 그 입국장에 이제 그 도장 찍어주시는 분들, 예. 그분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식당 가서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입국 갈 때 알아보면 그거 끝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스탬프 찍어줄 때 알아보시면은 이거 지금 어느 정도 끝난 거예요. 그럼 혹시 뭐라고 이렇게 오마이갓 나옵니까? 오마이갓? 오마이갓. 나와? 오마이갓. 성기훈? 오징어. 이정재리? 예, 정재비? 456번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56번. 성기훈이라는 이름은 어려우니까 456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혹시 그 좀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얻기 전과 후 나의 좀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기가 이제 더 많아져서 더 행복한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그건 뭐 사실은. 예. 하지만은 그만큼 이제 앞으로 찍어야 하는 작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더 많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뭐 흥행에 대한 성공보다는 어떤 질적인 성공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콘텐츠가 지금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인기를 못 얻는다 하더라도 후에 또 그럴 수도 있죠.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굉장히 그런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그 컨텐츠의 진실성과 퀄리티를 굉장히 고민해서 만들다 보면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다시 꺼내서 보면서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훨씬 더 고민과 생각이 깊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각자의 포지션에서는 탑이잖아요. 지금 솔직히. 진짜. 예,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혹시 뭐였는지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예. 해보지 않은 캐릭터나 장르를 선택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내가 도전하겠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 작품을 했다가 이 작품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부담감이 동시에 확 들어오니까 마치 벼랑 끝에서 이 작품 잘못되면 나는 이제 없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아마 저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다른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그 기존의 어떤 이정재 씨를 우리가 봐왔던 역할과는 전혀 다른 정재 씨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성기훈이라는 캐릭터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항상 화려하고 항상 멋들어지고 항상 깔끔하고 뭐 이런 수식어들이 이제 제 이정재라는 이름 곁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딱 그만한 그거보다 더 작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거기는 그래도 방이 2개나 있었는데 방이 전혀 없는 거실만한 집에서 몇 개 안 되는 반찬 가지고서 먹었을 때 그 기억이 나면서 쌍문동 첫 촬영지에 갔는데 더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오징어 게임만 봤던 이제 해외 팬 여러분들이 멀끔한 정재 씨의 모습에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가 진심 50살 농담하는 거죠. 이정재 씻으니까 너무 잘생겼다. 지금 이정재 너무 잘생겨서 떨면서 소리 지르고 울면서 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야 사실 이정재 씨의 그 모습을 알지만 오징어 게임의 성기훈이 이정재. 네.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생각하시는 해외 팬 여러분들은 시청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한국 시청자분, 팬분들이 네. 이정재는 성기훈만 하는 배우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계속 SNS에다가 사진을 지금 계속 쭉 그거를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좀 오해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저 옛날에 뭐 한참 몸 뭐 좋았을 때 네네네. 사진 막 그렇게 우통 다 벗은 사진 막 이런 거 막 계속 올리시고 양복 입은 사진 무슨 사진을 갑자기 SNS 그 사진 올리는 양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거지 하고 이제 보게 되니까 팬분들이 그걸 올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뭐 암살, 도둑들, 뭐 신과 함께 말 그대로 다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하면서 콰트로 1000만 배우. 남들은 이게 한 편 하기도 힘든 거를 4번이나 이걸 한 거예요. 1912년 여기에 한 발, 이게 뭐 여기에 두 발, 분명히 2개지. 야, 저는 그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소름이 돋잖아요. 전 지금도 그 장면. 그 왕이 될 상인가. 예, 그 등장씬 아시죠? 수양 대군 납시오. 등장 그 음악하고 와 그거는 와 내가 아는 친구지만 너무 강렬해서 와 진짜 거기에는 진짜 이건 찢었거든요. 이건 찢은 거예요. 그쵸. 스크린을. 요게 근데 등장음악 퀄리티를 위해서 이정재 씨가 출연료 5천만 원 양보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개런티를 다 받으면은
감독이나 제작자분이 하고 싶은 음악 감독님이랑 못 한대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누구신데 저보고 개런티를 깎아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랬어요. 그때만 이병우 음악 감독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네. 예, 굉장히 그 기타리스트시면서 이제 영화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너무 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 개런티를 깎겠습니다 해가지고 야, 근데 그게 와. 근데 제가 그만큼 깎은 대신 성공했을 잘 때 됐을 보너스를 조금 더 올리는 걸로 계약을 했죠. 근데 사실 사극이 그렇게 흥행을 900 몇십만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이 사극이 그 정도로 들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 하죠. 근데 너무나도 흥행이 잘 돼서 야. 오히려 훨씬 저 개인에게는 훨씬 더 이익이 컸던 그런 사례였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 한번 좀 우리 또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 다르다, 좀 진짜. 이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끌어나오는 그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작품으로 인해서 젊은 팬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뭐. 관상에 이제 무대 인사를 갔는데 네. 고등학생 소녀였는데 네. 저보고 김 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아, 맞아. 너 맞아. 저는 진짜 맞아. 맞아요. 그거 행사장 갈 때 네. 차에서 김밥을 먹고 갔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 이제 뭐 그럼요. 헤어 메이크업 그러니까 하고 이동하다 보면 바로 이제 또 서둘러서 먹어야 되니까. 행사장 가면 예. 이제 식당에서 잘 못하잖아요. 이제 진짜 김밥을 먹고 갔는데 어디 묻었나 이빨에 끼었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잘생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맞아요. 순간 깜짝 이게 무슨 소리지? 이정재 씨 김 묻었어요? 저를 재밌게 해주시려고 하는 응원이잖아요. 그런 작은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이 그 어떤 중요한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저 어느 행사장에서 행사하고 있을 때 막 추운 데서 막 기다리고 있다가 뭐 그 영화 너무 잘 봤어요라는 어떤 그 작은 한마디 그때의 그 감정은 아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성실하고 겸손한 봉부자세로 동료와 상관들이 사랑을 듬뿍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섬세하게 참 그런 식으로 감각이 있으시구나. 스크랩을 진짜 잘했어요. 예. 그때 이제 두 분이 처음 이제 그렇죠. 공연을 훈련소에서. 하시면서 그래서 정재가 저를 참 많이 배려를 해줬어요. 아 그렇지 않고요. 예, 진짜. 재석 씨가 거의 이제 뭐 신인 정도 하시다가 이제 그렇죠. 들어오셨고 예. 그 부대에서 행사 시나리오를 쓰셨어요. 정말요? 예. 본인이 연출을 하고 기획을 해서 위문 공연을 다녔죠, 공연을. 그리고 저도 거기에 이제 한 꼭지 맡아서 이제 꽁트도 하고 그렇죠. 이상한 꽁트를 짜줘가지고 야 재석아 이거 해야 되냐? 야 너 해야지 휴가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또 휴가를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휴가증을 하나씩 넣어. 산부님의 허락을 받고. 네, 그렇죠. 예. 휴가증이 달려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지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또 다 일렬로 세워. 재석이 형이요? 이거 해보라고. 당신 탈락. 오디션 봐야죠. 오디션 봐야죠. 제가 뭐 거기 아래서는 약간 그 이수만 회장님 같은 거. 네, 제가 이수만 회장님처럼. 이런 얘기를.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의지가 됐던 힘을 진짜 많이 줬어요 저한테. 야 너 이렇게 네가 여기서 부대 내에서 야 꽁트도 이렇게 해서 공연도 다니고 야 네가 나가서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하고. 아니 그리고 그 저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그 KBS 그 장려상 타시고. 장려상 탈 때 귀파고 내려온. 예. 유재석, 최승영. 축하합니다. 장려상에게는 트로피가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야 뭘 그걸 따라해? 뭘 그걸 따라해?
말이나 됩니까?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거는 안에서부터 확 치고 올라온 건데 저걸 감추질 않는 저 용기. 어떤 당당한. 예. 그때는 내 그랬었어요. 그럴 수 있죠. 왜 그랬을까 몰라. 자만심이 좀 넘쳤을 때인 것 같아요. 아 어쨌든 그래서 저한테 좀 용기를 많이 줬고 정재 또 제가 진짜 업어서 출근시켰어요. 얘 내가 업어서 출근시켰어요. 출퇴근하실 때. 예. 근데 왜냐면 이제 신문을 같이 저희가 배달을 해야 돼요 신문을. 수령을 해서 네네. 이제 부대에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맨날 늦게 나가니까 아 그래서 어머님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재석아 정재 어떡하니? 예? 정재 지금 일어나지를 못한다. 어머니 잠깐 계세요. 제가 가서 그때부터 우리가 전우야. 맞아요. 전우를 업고 출근 전쟁에서 이겨야 돼. 이겨냈어요. 정재를 업고 신문을 들고 정재야 신문 좀 네가 들어라. 에이. 우리가 그래서 서로 전우다. 끈끈한 끈끈한. 전우회가.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 언제 어디서든 만나든 우리는 전우다. 그래서 뭐 무슨 어디 수색대리도 나온 줄 알아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애써. 기사병입니다. 이분은 어딜 나오셨어요? 방영? 단기사병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이후에 그래서 가끔 전화는 했어요. 근데 네네. 아, 그러셨구나. 정재가 그럴 때마다 제가 잘 됐더니 야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한다. 재석아 너 진짜 요즘 잘 돼갖고 너 진짜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아니 그 또 정재 씨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일명 이제 청담 부부 정우성 씨 먼저 예. 여기 나오셨죠. 두 분이 이제 평소에 만나면 좀 뭘 하시는지 궁금한 진짜. 분들이 굉장히 예, 많아요. 주로 일 얘기 많이 하고요. 네. 영화 얘기 많이 하죠. 회사를 또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분도 그냥 계속 지금도 존대를. 예. 아니 근데 그 존대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우성 씨 만나기 전에 남자 둘의 그 선배를 봤는데 나이가 같고 꽤 오랫동안 친구였는데 서로 존대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존대를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네 둘은 너무 서로를 너무 좋아해서 서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위해주고 싶어서 존대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굉장히 좀 강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누구랑 해야 되나 나는 누구랑 존대로 친구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우성 씨가 딱 그랬어요. 언제부터 말을 놔야 되는 그 시기를 딱 놓쳤어요. 아 지났구나. 네. 지금 다시 우리 반말할까 이게 또 어색해. 오히려 어색한 거야. 너무 오랜 시간을 서로 그 존대를 또 하다 보니까. 진짜 뭐 저희 뭐 한 20년 넘었나 뭐 그런데 그 20년 동안 한두 번 정도는 싸울 수도 있고 그치. 서운해서 한동안 안 볼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더 친한 사이일수록 더 위해주고 더 아껴주고 이러면은 더 오래 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성 씨하고 저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또 알게 됐죠. 아니 두 분 SNS 아이디가 정재 씨는 from JJ Lee, 정우성 씨는 TOJWS인데 네. 이어서 읽으면 우성이에게 정재가 이어서 하면 그런. 이어서 하면 좀 그렇게. 저는 SNS를 계속 안 하려고 도망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했잖아요.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막 성공을 하니까 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는 없고 코로나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SNS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름을 뭘 지을까 하다가 우성 씨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라고 하니까 2JWS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거랑 비슷하게 from JJ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슷한 느낌. 그럼 아침마다 눈을 뜨고 거울을 보면 이정재 씨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예. 네. 예. 그 이정재로 산다는 거. 어때요? 좀 이정재로 사는 느낌은 좀 어때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유명세가 쌓이면서. 쌓일수록 일이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진짜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얼굴을 보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냥 이빨 닦고 세수하고 옷 입고 나가기에 바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부모님이랑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도 갈수록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가장 좀 아쉬운 것 같아요.